여러분 안녕. 수학교과서 16쪽에서 17쪽을 펴보세요. 오늘은 수학 1단원 5번째 시간입니다. 1단원이 시작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5번째 시간이네요. 시간이 참 빠르죠. 우리 오늘은 무엇에 대해서 배울지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살짝 이야기해 주었는데 기억이 나는 친구 있을까요? 오, 좋습니다. 기억력이 참 좋아요. 자, 오늘 우리가 배울 것은 바로 덧셈, 뺄셈, 나눗셈이 섞여 있는 식을 계산해 볼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는 덧셈, 뺄셈, 곱셈이 섞여 있는 식을 계산해 봤죠. 자, 그럼 오늘 할 이 나눗셈은 과연 곱셈과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기대되나요? 그럼 시작해 볼게요. 시작하기 전에 지난 시간 복습부터 하고 오늘 공부를 시작할게요. 한 친구가 우리 지난 시간 수학 공부를 한 후에 다음 식을 계산했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하죠? 여러분이 한번 친구가 계산한 것을 잘 보고 틀린 점을 찾아 바르게 고쳐주세요. 영상을 잠시 멈추고 해볼까요? 자, 여러분, 친구가 계산한 것에서 틀린 점을 찾았나요? 어디 있나요? 네, 계산 순서가 잘못됐지요. 어디가 잘못됐나요? 맞습니다. 17 곱하기 6 이 부분이 잘못되었어요. 그러면 다 같이 계산 순서를 바르게 고쳐봅시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덧셈, 뺄셈, 곱셈이 섞여 있는 식에서는 먼저 어떤 것부터 계산해야 할까요? 네, 원래는 곱셈을 먼저 계산해야 하지만 괄호가 있을 경우에는 괄호를 가장 먼저 계산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계산해야 할 부분 어디인가요? 그렇죠. 여기 4 더하기 2 부분을 먼저 계산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4 더하기 2, 6 해서 20 빼기 3 곱하기 6 여기까지는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무엇을 계산해야 할까요? 네, 3에 6을 곱해야 합니다. 자, 따라서 3 곱하기 6을 하면 18이라는 숫자가 나오고 20에서 그 18을 빼면 2라는 답이 나오게 됩니다. 옳게 풀면 이렇게 돼야겠죠. 그래서 처음에 친구가 푼 답과 아주 큰 차이가 있어요. 좋습니다. 그러면 복습도 마쳤겠다. 1단원 5번째 시간 학습 문제를 한번 큰 소리로 읽어봅시다. 괄호가 없을 때와 있을 때의 덧셈, 뺄셈, 나눗셈이 섞여 있는 식의 계산 순서를 알아봅시다.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과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어느 부분이 다른가요? 맞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은 곱셈이 섞여 있었지만 오늘은 나눗셈이 섞여 있는 식의 계산 순서를 알아보고 계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다 같이 수학책 16쪽 1번 문제를 봅시다. 슬기네 가족은 탁본 체험을 하려고 합니다. 놓여있는 한지 10장에 더 받아온 한지 14장을 합하여 4명이 똑같이 나누어 가졌습니다. 슬기가 탁본 체험에서 한지 3장을 사용하면 슬기에게 남는 한지는 몇 장인지 알아봅시다. 자,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바로 슬기에게 남는 한지는 몇 장인지를 구해야 합니다. 자, 그럼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우리 한 번에 식을 쓰지 않고 문제에서 나온 순서대로 하나씩 구해보겠습니다. 먼저 무엇을 우리가 구해봐야 할까요? 네, 슬기네 가족이 가지고 있는 한지의 수를 구해야 되겠죠. 그 다음, 그럼 그것을 식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될까요? 한지 10장에 더 받아온 한지 14장을 합하였으니 네, 10 더하기 14에서 24라고 나올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무엇을 구해야 될까요? 네, 4명이 나누어 가진다고 했으니 한 사람당 가질 수 있는 한지의 개수를 알아야 되겠죠. 자, 식으로 써보면 어떻게 될까요? 좋습니다. 24 나누기 4가 되겠죠. 자, 그럼 6장씩 가질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문제.
슬기가 3장을 더 사용했어요. 그리고 남은 슬기가 가진 한지의 개수를 구해야 되겠죠? 그러면 6에다가 그렇죠. 빼기 3을 해서 3장이라는 식을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문제에 나온 대로 구하면 답을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이대로 끝내면 정말 좋겠지만 이 문제를 풀기 위한 식은 앞에서 우리가 한 과정을 한 번에 다 담아야 하기 때문에 하나의 식으로 나타내 봐야겠죠. 자, 그러면 이 식을 하나의 식으로 나타낼 건데 만약에 우리가 방금 한 이 식들을 그대로 나열해서 쓴다면 자, 어떤 문제가 생기지요? 네, 우리는 분명 풀 때 10 더하기 14를 먼저 했어요. 우리가 원하는 순서대로 계산을 해야 올바른 답이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먼저 가족이 가진 총 한지의 개수를 구하기 위해 우리가 어떤 작업을 해야 하는데 10 더하기 14를 가장 먼저 풀게 만들 수 있는 그 작업 무엇일까요? 우리 지난 시간에도 배웠습니다. 어우, 똑똑해요. 네, 바로 괄호입니다. 우리 곱셈에서도 똑같이 했었어요. 그래서 괄호를 이렇게 사용하게 되면 우리가 먼저 이 부분을 풀어야 되겠구나 라는 것이 정리가 되겠죠. 자, 그래서 10 더하기 14를 괄호로 묶고 계산한 후에 나누기 4 빼기 3 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자, 24 나누기 4 빼기 3까지는 좋아요. 자, 여기서 우리는 무엇부터 계산해야 될까요? 4 빼기 3을 먼저 계산할까요? 24에서 4를 먼저 나눌까요? 그렇죠. 우리가 아까 문제에서 풀었던 대로 먼저 4명이 한지를 나누어 가졌기 때문에 한 명이 가진 한지의 개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나누기를 먼저 해야 합니다. 따라서 자, 오늘 우리가 이렇게 배운 문제예요. 배운 공책에 적어주세요. 덧셈, 뺄셈, 나눗셈이 함께 있을 때는 우리 나누기를 먼저 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것을 교과서 17쪽 문제에 한번 써볼게요. 자, 선생님이 답을 보여줄 테니 영상을 잠시 멈추고 교과서 17쪽에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배운 것은 사실 지난 시간에 배운 것과 비슷한 점이 아주 많아요. 덧셈, 뺄셈, 곱셈이 섞여 있는 식에서는 무엇부터 계산했나요? 네, 곱셈이죠. 나눗셈도 마찬가지랍니다. 덧셈, 뺄셈, 나눗셈이 섞여 있는 식에서는 나눗셈을 먼저 계산합니다. 하지만 괄호가 있다면 괄호 안을 가장 먼저 계산합니다. 따라서 아래에 있는 이 식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계산해야 할 부분은 어디인가요? 그렇죠. 첫 번째 괄호, 그 다음 나누기, 그 다음 빼기. 네, 이런 순서로 우리가 계산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번엔 2번 문제 한번 볼게요. 두 식의 계산 순서를 각각 나타내고 순서에 맞게 계산해 봅시다. 먼저 딱 봤을 때 두 식이 어떻게 다른가요? 그렇죠. 괄호가 없고 있고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는 눈 감고도 대답할 수 있겠죠? 그럼 두 식의 계산 순서와 답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수학책에 계산해 보세요. 다 계산했나요? 그럼 먼저 왼쪽 식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왼쪽 식에서 가장 먼저 계산해야 할 부분은 어디인가요? 네, 맞습니다. 덧셈, 뺄셈, 나눗셈이 섞여 있는 식에서는 나눗셈 먼저 계산한다고 했죠. 그 다음으로 계산해야 될 부분은요. 네, 30에서 빼야 되겠죠. 그 다음 더하기 6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첫 시간에 배웠어요. 자, 더하기 빼기가 같이 있을 경우에는 앞에서부터 먼저 계산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식 볼게요. 오른쪽 식에서 가장 먼저 계산해야 할 부분은 어디인가요? 이번에도 나누기일까요? 아니죠. 이번에는 괄호 먼저 계산해야 합니다. 그 다음은 나누기 3을 해야 될까요? 더하기 6을 먼저 해야 될까요? 그렇죠. 더하기, 빼기, 나누기가 같이 있을 경우에는 나누기 먼저, 그 다음에 더하기 6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산 순서는 이런 식으로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자, 이번에는 답이 어떻게 달라질지 한번 볼게요.
왼쪽 식과 오른쪽 식을 여러분이 각각 계산해서 답까지 한번 내보세요. 자, 확인해 볼게요. 여러분, 두 식의 계산 순서에 따라 계산 결과가 달라졌나요?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먼저 왼쪽 식부터 12 나누기 3 하면 4, 30 빼기 4는 26, 26 더하기 6은 32. 자, 오른쪽 30 빼기 12는 8이 아니라 18. 그 다음 18 나누기 3은 6, 그 다음 6 더하기 6은 12. 계산 결과가 어때요? 그렇죠. 다릅니다. 두 식의 계산 결과가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네, 괄호가 있고 없고 차이에 따라서 이렇게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3번 문제 같이 풀어봅시다. 파 한 단은 4,500원, 당근 한 개는 800원, 배추 4포기는 12,000원입니다. 파 한 단의 값이 당근 한 개와 배추 한 포기를 같이 산 값보다 얼마나 더 비싼지 하나의 식으로 나타내어 구해봅시다. 자, 이제 우리 여러 번 해봤으니까 이번에는 문제를 보고 여러분이 하나의 식으로 바로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잠시 멈추고 수학책에 써보세요. 다 했나요? 자, 그럼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문제에서 여러분이 낚이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어디일까요? 맞아요. 발견했네요. 바로 배추 포기수가 당근과 파랑 다르다는 것. 자, 문제에서도 파 한 단의 값이 당근 한 개와 배추 한 포기를 같이 산 값보다 얼마나 더 비싼지 물어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배추가 4포기가 아니라 한 포기여야 우리가 올바른 답을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가장 먼저 계산해야 할 부분은 어디인가요? 네, 맞습니다. 배추 한 포기의 값을 먼저 구해야 되겠죠. 자, 그럼 배추 한 포기의 값을 구하기 위한 식을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 맞습니다. 12,000 나누기 4 하면 답은 3,000원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파 한 단의 값이 당근과 배추를 합친 것보다 얼마나 더 비싼지 비교해 봐야 합니다. 그럼 당근과 배추의 합친 가격을 알아봐야 되겠죠. 자, 식으로 쓰면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좋습니다. 당근의 가격 얼마예요? 800원. 배추는 방금 구한 3,000원. 그럼 파는 이래. 합친 가격은 3,800원입니다. 좋아요. 자,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 다음 파 한 단이 이 둘의 가격보다 얼마나 더 비싼지 알아보려면 어떻게 식으로 나타내야 할까요? 좀 어렵다고요? 자, 선생님이 도와주겠습니다. 자, 여러분 눈앞에 지구 젤리랑 눈알 젤리가 있어요. 다들 먹어본 적 있나요? 선생님도 먹어봤는데 지구 젤리는 안에 젤리 잼이 맛있는데 눈알 젤리는 그렇게 맛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어찌됐든 그래서 이 지구 젤리를 우리가 사려고 하는데 지구 젤리가 1,000원이고 눈알 젤리가 500원이래요. 그럼 지구 젤리가 얼마나 더 비싼가를 구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어떻게 답을 구할 수 있나요? 맞습니다. 지구 젤리에서 눈알 젤리를 빼면 되겠죠, 그쵸? 자, 이 문제랑 똑같습니다, 우리. 자, 그러면 파가 얼마나 더 비싼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렇죠. 파 가격에서 파 가격 얼마예요? 4,500원. 제일 비싸네요. 야채값이 장난이 아니에요, 요즘. 자, 그 다음 파 한 단에서 당근과 배추 합한 가격을 빼면 얼마예요? 700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정답 맞춘 친구 손 들어서 선생님한테 보여주세요. 오, 좋아요. 많이 맞췄네요.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얘를 하나의 식으로 우리가 한번 써볼게요. 자, 하나의 식으로 한번 나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000 나누기 4 더하기 800에서 4,500을 빼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하면 되는데 한번 구해볼게요. 자, 이 식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계산해야 할 부분 어디예요? 맞아요. 12,000 나누기 4
하면 답은 3000. 우리가 했던 거 그대로예요. 자, 그 다음, 자, 항상 덧셈, 뺄셈이 섞여 있는 식에서는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계산한다고 했죠. 자, 그러면 두 번째로 계산해야 할 부분 어디예요?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 1,500원. 1,500원에서 800원을 더하면 어떻게 되죠? 2,300원이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어라? 우리가 방금 구한 부분과 답이 다르네? 어떻게 된 일일까? 바로 정답은 계산하는 순서에 달려있죠. 그쵸? 자, 우리가 계산한 순서를 보면 나누기 4에서 배추 한 포기의 값을 구한 다음에 당근 한 개의 가격을 우리가 더했어요. 먼저 당근 한 개의 가격을 더해야 파에서 뺄 수 있겠죠. 그러면 자, 여기서 계산해야 될 순서 12,000 나누기 4 한 다음에 4,500원에서 빼는 게 아니라 800원을 먼저 더해야 되겠죠. 자, 우리가 계산 순서를 이렇게 조정해야 돼요. 자, 그럴 때 무엇을 사용하면 된다고 선생님이 얘기했나요? 맞습니다. 정답. 괄호를 이용하면 됩니다. 자, 그럼 괄호를 선생님이 그어볼게요. 괄호 열고, 자, 여기서부터. 자, 괄호를 닫을 거예요. 쭉쭉쭉쭉쭉 가서 어디서 닫을까요? 여기서 닫을까요? 아니면 여기서 닫을까요? 1번, 2번. 1번, 2번. 정답. 2번에서 닫아야 되겠죠. 그래야 이 괄호 안을 먼저 계산한 다음에 4,500에서 뺄 수 있겠죠. 선생님, 그럼 이 괄호 안에 계산하는 순서는 어떻게 정하나요? 어떻게 정해요? 자, 덧셈과 나눗셈이 있는데 덧셈과 나눗셈이 같이 있을 땐 뭐부터 계산한다 했죠? 맞아요. 나눗셈부터 계산하니까 굳이 우리가 이 안에 괄호를 칠 필요는 없겠죠? 네. 자, 여기까지 우리 힘차게 달려왔어요. 자, 그럼 하나의 식으로 나타내 봅니다. 자, 여러분도 이렇게 했나요? 선생님은 800을 뒤에 썼고 문제에서는 앞에 썼네요. 이거는 굳이 큰 문제는 없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덧셈, 뺄셈, 나눗셈이 섞여 있는 식을 계산하는 방법을 알고 계산까지 해보았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은 정리 영상을 마지막으로 보고 수학의 김책 12쪽에서 13쪽을 풀어보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퀴즈까지 푸는 거 절대 잊지 마세요. 그럼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는 지금까지 배운 것들을 총 집합체,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이 모두 뒤죽박죽 섞인 식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어려울 것 같지만 조금 기대되지 않나요? 그럼 선생님은 여기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 스스로 한번 공부해 보세요.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